안녕하세요. 재테크 베이트입니다. 2020년 8월 7일에 최초 출시한 타이거 미국 S&P 500 종목이 이달 초인 11월 7일 기준으로 시총 5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150억 규모로 상장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4년여 시간 동안 시총이 무려 360배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 이 5조 원이라는 규모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 중에서 최초로 돌파한 것이고 아시아에서 S&P 500을 추종하는 ETF 중 최대 규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이거 미국 S&P 500이 시총 5조 원을 돌파하면서 지난 11월 13일 기준으로 국내 주식형 ETF 중에서 2002년부터 22년간 시총 1위를 기록 중이던 코덱스 200을 제치고 왕좌에 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 운용사 간의 경쟁을 넘어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이 국내에서 완전히 해외로 전환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 시총만 따져보면 흔히 파킹 ETF라고 불리는 금리형 ETF들이 더 높은 시총을 기록 중이지만 주식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에서는 타이거 미국 S&P 500이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에서 두 종목의 시총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2년 전만 하더라도 시총이 3배 이상 차이가 났던 두 종목은 코덱스 200의 시총 규모는 들쑥날쑥한 반면 타이거 미국 S&P 500의 규모는 급성장하면서 시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이 출시했던 2020년 8월 7일부터 현재까지 시총 결과를 한번 차트로 나타내봤습니다. 차트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국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은 2020년 8월에도 시총이 약 5조 원 규모였고 24년 11월 현재도 약 5조 원 규모라는 게 참 보면서도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150억으로 시작한 타이거 미국 S&P 500은 아름다운 우상향 차트를 보여주면서 24년에 5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만 비교를 해보면 11월 중순경 역전되었던 시총 1위는 다시 코덱스 200이 1위로 올라서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중순 이후 S&P 500은 소폭 하락한 반면 코덱스 200은 며칠간 상승을 이어가면서 두 종목의 시총 순위는 다시 한번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두 종목의 시총은 1000억 미만 차이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두 종목의 수익률 차트만 확인을 하더라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타이거는 약 53% 상승한 반면 코덱스 200은 오히려 약 11%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들 중 코덱스 200을 위협하는 종목들이 추가로 나타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을 바짝 추격하는 종목이 바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현재 주당 10만 원이 넘는 가격 때문에 다른 나스닥 종목들에 비해 거래량에서 밀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ETF도 액면 분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빅테크와 반도체 ETF가 시총 3조 원을 바라보고 있고 시총 1조가 넘는 종목들이 벌써 우리나라에 10개를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박스피 모습을 보여준다면 타이거 미국 S&P 500 외에 다른 종목에게도 추월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각 순자산 규모 4조 원과 5조 원을 돌파한 타이거 두 종목은 홈페이지 방문 시에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종목이 우리나라 시총 1위를 기록한 기념으로 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월 500만원씩 연금을 받는 연금 부자와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상위 10% 수준의 자산을 축적하면서 풍족한 노후 생활을 즐기는 분들은 골든 시니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골든 시니어 중에서 한 달에 5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분들의 비중이 19.1%에 이를 만큼 우리 예상과 달리 노후 준비를 차곡차곡 잘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골든 시니어들이 말하는 투자 성공 비결로는 국민연금의 의존도를 낮추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운영한 것이 주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극적인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자산은 S&P 500, 나스닥을 추종하는 지수추종 ETF, 그리고 반도체 ETF와 TDF였습니다. 골든 시니어들에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 연금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76.4%가 ETF를 선택했습니다. 이미 성공
성공적으로 은퇴 준비를 마친 골든 시니어들도 지금처럼 ETF가 활발히 거래가 되던 시기에 노후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처럼 좋은 환경에서 노후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음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오랫동안 퇴직연금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했다면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2%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5%들은 어떤 ETF를 보유했을까라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번 기사에도 그대로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까웠던 점은 이 기사의 댓글 대부분 매우 부정적인 반응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400조 중 87%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는 데이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든 시니어들이 ETF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우리 3040 세대들도 꾸준하게 개인 연금과 퇴직연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증권사들의 S&P 500 전망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늘 부정적인 기사와 달리 최근에는 S&P 500이 2030년까지 1만 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S&P 500이 5천 후반에서 6천을 한 번씩 터치하는 상황인데 5년 후 1만을 달성한다면 앞으로 66% 추가 상승한다는 말이고 이는 연평균 10% 이상씩 꾸준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투자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개미는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금부자 관련 기사의 댓글 반응도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 주식형 ETF 1위가 미국 ETF인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고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미국과 같이 연금 백만장자들이 꾸준히 배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개인 연금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이어왔듯이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운 장기 투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겠습니다. S&P 500에 대한 지나친 희망회로는 금물이지만 매월 적립식 투자를 기계적으로 해나가면서 단기 하락이 찾아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함께 해준다면 시간의 힘 그리고 복리의 힘을 통해 우리들 모두 연금 백만장자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